저희 엄마가 편의점 알바는 처음이어가지고 그 냉장고 조작법이 좀 서툴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까지는 꼭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알겠으니까 가봐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애가 부모 잘못 만나서 기운 내요. 감사합니다. 서초구 가시죠? 네. 너 구산형 아니니? 야, 너 또 알바하는 거야? 잘 부탁해. 진짜 열심히 산다. 언제 연락 한번 해. 밥 한번 먹자. 그러자. 그래. 조심히 가. 나는 한순간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가 본 적도. 어둠 속으로 날 몰아세운 얼굴은 나의 얼굴이었어. 내가 날 죽이고 있었어. 그걸 깨닫고 나니 죽을 수가 없었어.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택할 거야. 엄마를 위해서도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온전히 나의 의지로 살아가 볼 거야. 인간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다. 여러분은 이 상태로 세상에 강제적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 드나요? 프로이드의 자기방어 기제에 따르면 이 상태의 인간은 최초에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가 잠잠해지면 다음 단계는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에 따르면 불안한 인간은 고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존을 자각합니다.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P2와 D2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다. 하이데거가 한 이 말은 인간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도록 던져져 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출생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인간의 특유한 존재 방식을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를 고뇌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단순히 종족 보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에 대한 근본 신념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고뇌의 시작은 피투성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통되게 자의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로서의 특성을 지닙니다. 이때 사용된 자의의 뜻은 서로 다름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의는 자의입니다. 두 번째 자의는 자의입니다. P2에서 D2가 되는 다음의 과정을 잘 따라가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은 자신의 자의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세상에 던져집니다. 인종, 성별, 국가, 집안, 능력 등 어떠한 것도 자신의 자유의지는 일체 관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에 의해 목적이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스스로가 목적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P2성은 이러한 불안을 통해 자각됩니다. 왜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고 여기에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세계를 자의가 아닌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인간의 각성이 시작됩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죽음 또한 P2성을 지님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올바른 목적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포착해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모든 것이 P2된 상태에서 힘없이 굴복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P2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조차 P2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의 기초. 그것은 나 스스로가 내 삶의 목적을 선택하여 삶의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투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속에 자의와 상관없이 던져진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자각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포착해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한다. 죽음의 자각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던져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P2성을 직면하지만 역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최초로 존재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문제는 한번 기투를 하면 죽기 전까지 기투만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출생은 P2된 것입니다. 하지만 P2에 머물지 않고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투를 시작합니다. 불행히도 자신의 목적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기투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의 승리로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인권운동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어서 자신의 기초로 최선의 노력한 결과가 흑인에 대한 차별이라면 이 또한 관습과 권위에 의해 피토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투에 의해 발생된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기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신이 선택한 기투의 결과는 피투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피투에 의해 발생된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기투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신이 선택한 기투의 결과는 피투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피투에 의해 발생된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기투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죽음에 의해 피투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인간의 특유한 존재 방식이며 이것이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를 끝없이 고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원장님은 태어나고 보니 경상북도 안동군의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는 병에 걸려있고 40kg도 안 되는 허약한 몸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를 따라 대구의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아버지는 산으로 요양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장남인 아버지로 인해 할머니도 함께 한 집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누나와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을 목격하면서 자랍니다. 가끔씩 아버지가 집에 오시지만 잠시뿐입니다. 원장님은 어린이날을 아버지와 함께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원장님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일까요? 원장님의 의지로 바꿀 수 있었다면, 원장님이 선택하여 바꿀 수 있었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장님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투입니다. 공부 이외에는 이 지독하고 지겨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기에 공부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공부로 기투를 하였기에 모든 것이 순탄해졌을까요? 이후에 수많은 피투를 경험하고 다시 기투를 하고 다시 피투가 되고 다시 기투를 하고 지금도 피투가 되고 지금도 기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투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기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한 가지 맹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불쌍하고 측은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 왜 나를 낳았냐고 떼를 부리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직 인간이 덜 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세상에 던져진 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기투를 하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를 던지기 바랍니다. 던져진 상태에 분노하지 말고 올바른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세상을 향해 분노를 내던지기 바랍니다. 이때의 분노는 화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나의 힘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분노 게이지입니다.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하지만 부디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부디 분노할 일에 분노하여 세상을 향해 나를 내던지는 기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